많은 타로 마스터들이 웨이트부터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타로 도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로를 시작할 때 유니버셜 혹은 라이더 웨이트 덱으로 공부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타로 카드를 고를 때 내 취향에 맞는 그림체, 좋아하는 테마, 종이 질감이나 박 처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저 역시 수백만원 어치의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덱, 동물 테마 덱, 특정 시대 배경을 담은 덱 등 다양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죠. 타로를 업으로 하든 취미로 하든 수집으로 하든 많은 분들이 타로 카드 수집은 개미지옥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라이더 웨이트 덱의 저작권은 파멜라 콜먼 스미스 사후 70년인 2012년에 저작권법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리서칭이나 2차 창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변형 카드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웨이트의 그림과 상징을 그대로 살려 색감만 바꾼 카드도 있고 강아지, 고양이, 토끼 같은 동물을 사람 대신 넣거나 특정 시대 배경이나 판타지 요소를 가미해 재해석한 카드들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뭔가 투박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웨이트 덱보다 예쁘고 화려한 타로 카드를 먼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덱은 여전히 웨이트입니다. 많은 타로 마스터들이 웨이트부터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로의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확한 기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5세기 무렵 놀이용 카드가 점술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후 18세기 프랑스에서 마르세유 카드가 제작되어 클래식 타로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르세유 타로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그림이 있지만 마이너 아르카나에는 상징이나 장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09년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와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라이더 웨이트를 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웨이트는 마르세유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메이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 대신 마이너 카드에도 상징을 담은 그림을 추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배열에 불과하던 마르세유와 달리 웨이트는 스토리를 입혀 훨씬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르세유는 수비학적 기초를 세운 덱이고 웨이트는 그 위에 스토리를 얹은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 웨이트나 이후 제작된 유니버셜 웨이트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훨씬 쉽고 직관적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벨린이 점성학과 별자리를 기반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다면 호로스코프 벨린은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웨이트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트를 먼저 배우면 같은 문화권, 즉 영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진 다른 덱들도 훨씬 수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호로스코프 벨린, 심볼론, 카사노바, 로맨틱 타로 등 새로운 덱들을 접할 때도 웨이트 덱에서 이미 익힌 상징 체계를 통해 빠르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는 타로의 문법책과도 같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문법을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듯 타로도 웨이트를 공부해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재해석한 테마덱을 사용하더라도 그 구조와 해석은 결국 웨이트라는 문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고양이 카드나 다크한 분위기의 카드들이 끌렸지만 타로를 배울 때는 웨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쁜 카드에 마음이 가서 덜컥 샀다가 그 카드가 사실은 오라클 카드거나 테마덱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곤 합니다. 가이드북이나 그림을 보며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덱을 배울 때마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웨이트에서는 이 카드가 지혜의 왕 솔로몬을 상징하지만 대충 보고 단발머리니까 여자로, 칼과 저울을 들었으니까 정의의 여신으로 이해하고 웨이트에서는 가리지도 않은 눈을 가려버린 덱들이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타로카드 제작자가 곧 타로 마스터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해석된 덱이라도 상징이 왜곡되지 않은 카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쁜 카드를 수집만 한다면 상관없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상담의 깊이와 정확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웨이트를 재해석한 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고민해야 하고요. 웨이트의 의미 그대로 볼 것인지 재해석에 맞게 새로운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그렇다면 덱이 바뀔 때마다 해석도 달라져야 하는지 등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타로를 공부하다 보면 혹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정 주제에 맞게 덱을 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애 상담에서는 섹슈얼 매직이나 카사노바 같은 19금 테마 덱이 더 직설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고, 금전 사업 상담에서는 금박으로 화려하게 제작된 바로크 타로가 내담자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덱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상담사의 스킬이자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덱을 이해하는 기본은 결국 웨이트 덱에서 출발합니다. 모던 타로라 불리는 웨이트는 서구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풍부합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카드의 상징과 스토리를 통해 명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덱이고요. 한번 웨이트를 제대로 배우면 거의 모든 상담에 활용할 수 있고 이후 오라클이나 테마 덱도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로스코프 벨린, 심볼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노먼드 카드에도 파멜라 콜먼 스미스 버전이 있습니다. 웨이트 덱을 제대로 학습한 상태라면 레노먼드 같은 카드도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웨이트 덱은 영어 공부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문법책, 그래마인 유저와 같고 수학의 사칙연산 같은 기초입니다. 웨이트 덱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타로의 기초 체계이며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쁜 카드에 혹하기 전에, 다양한 덱에 도전하기 전에 웨이트 덱으로 기초를 다져두신다면 어떤 덱을 만나도 훨씬 빠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수많은 덱을 수집하고 사용해왔지만 결국 실전 상담 현장에서는 웨이트 덱의 상징과 의미를 해치지 않는 카드를 메인으로 항상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타로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웨이트 덱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청담타로 도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